구설님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비님이 얘기하는 마이너스 상태에 계세요. 마이너스 상태. 즉, 내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내 자신이 없어요. 그걸 내 자신이 없는 상태를 마이너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 즉, 비록 제로이지만 내 자신이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근데 그 내 자신이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을 다 내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비님의 일기 영상을 반복해서 보라고 해요. 다른 영상은 볼 필요 없고 일기 영상들만 부지런히 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니까 일기 영상 보면서 아비님 이 영상, 이 채널, 이 지금 하는 일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모두 온전히 여러분들이 먼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타인을 만족시키는, 엄마가 인정하는, 친구가 만족하는, 선생님이 칭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되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끌어 주는 거고,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일기 영상에 주로 핵심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영상들만 주의 깊게 앞으로 보시면 되고요. 되고 지금 구설님은 좀 조심스럽게 다짜고짜 처음 만나가지고 네 자신이 없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순 없잖아. 가뜩이나 소심한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구설님은 지금 내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없다는 말은 살아있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없다는 말은 내 자신을 정확히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외면하고 또 되도록 안 봤으면 싶고 되도록 안 봤으면 쉽고 간간히 느껴질 때도 모른 척하고 간간히 한 번씩 느껴질 때 있어. 왜 가끔 창밖을 바라본다든지 문득 살짝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모른 척.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게 점점 더 외면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내 자신이 지금 싫은 상태예요. 저거를 내 자신이 있지만 살아있으니까 내 자신이 있는데 없는 상태라고 아비님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좀 싫은 상태.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증오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막 증오하게 되면 이게 막 자기 자신을 막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극도의 되게 침울해지죠. 사람이 되게 무겁게 가라앉아요.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이 마음이란 거 있죠.
이 마음은 강물이고 바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강물이고 바다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이 강물에 길을 터주지 못하거나 바다에 물길을 따르지 못하면 이 바다는 막 일렁여요. 마음껏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그래서 아니 뭐 어렵게 갈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없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비워지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 나를 외면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뭘로 채워지게 되냐면 타인의 시선으로 채워져요. 타인으로 채워져요. 쉬운 거예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은 있어, 그냥. 근데 이 마음에 내가 사라진 거야. 원래 있었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라졌으니까 누가 채워지겠어요? 타인이 채워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타인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얼굴이 예쁜 사람은 끝도 없이 성형을 해요. 예쁜데. 정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왜? 타인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점점 욕먹는 게 두려워지고 욕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욕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욕먹지 않을 길이 없으니까 점점 만남 자체를 끊어버리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죠. 근데 자신도 비워지고 타인의 시선도 차단해버리면 이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끝도 없는 어둠이 가득 차요. 외로움, 슬픔, 우울, 권태.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경우는 식욕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내가 없어진 거예요. 구설님은 내가 없어요. 아비님이 얘기하는 여기 지금 간관 오는 친구들 마이너스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채우고 이겨낼 문제는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외면했으니까 이 자기 자신을 봐야죠. 자기 자신을 찾아야죠.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요. 아비님은 그거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아비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채우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아비님은 이제 적는 행위, 그러니까 적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래서 그게 일기 영상에 있으니까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설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구설님은 무슨 병이십니다 하면은 그 병에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병 낫는 동안은.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쭉 얘기해 드린 거고, 구설님의 원인은 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내 자신을 채워야겠죠. 내 자신 채우시면 됩니다. 내 자신과 채우는 법은 내 자신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이 뭔데요?
그거는 이제 일기 영상에 있으니까 적으시면서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해 나가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원인과 진단과 처방, 마치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나누듯이 이런 거고, 그거는 이제 다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구설님한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없는 사람들, 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환자 구설량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설량인 감기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당연히 감기가 걸리셨으면 뭐 수영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일기 영상 보시면서 일기 쓰세요. 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세요. 영상 보면서. 그건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구설량에게 하는 말이죠. 구설량이 하는 말이에요. 감기 환자인 구설량이 아니라 구설량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보통은 내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 몰랐다. 그런 거 있었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면서 배워 나가면 돼. 찬찬히. 근데 구설량 같은 경우는 뭐가 느껴지냐면, 구설량은 용서가 안 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싫고 밉다는 건, 싫고 외면하고 싶고 안 보고 싶다는 건, 그것도 24살에 이제 갓 나와가지고 뭐 기껏 해봐야 뭐 사회에 나왔다 해도 대딩이고, 안 나왔다 해도 24살이면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24살의 여자아이가 이 정도로까지 비워져 있다면, 지난 10대,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지만 지난 한 10년의 삶이 구설량이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하지만, 구설량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게 내가 아니라는 느낌? 물론 내가 방치하고 내가 외면했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아니면 아직 용서를 하지 못한 존재, 아니면 뭐랄까, 내가 나를 용서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 싫은 이유가 단지 내 맘대로 살아서 뭐 그냥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기보다는,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께서 꾸준히 나를 외면하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외면했다는 건, 누군가 나를 외면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외면하게 되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싫어하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도 나를 놓은. 그래서 구설량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설량이 그걸 지금 나한테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나중에 용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거든? 정말 정말 중요한 영상이에요. 지금 편집할 여유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구설량이 꼭 봤으면 좋겠는. 그래서 구설량, 나는 지금 그걸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구설량이 지금 그러니까 나랑 지금 내가 없구나. 그럼 나를 채워야지. 나를 채우려면 나랑 대화를 해야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뭔가 오래된 묵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없어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알았다면 구설량,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없어요. 구설량의 연예인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구설량이 인정하는 제일 예쁜 여자를 한번 설정해서 조사해봐요. 그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악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구설량은 지금 누군가를 끝도 없이 만족시키려고 하고 마치 끝도 없이 성형을 하는 여자, 그리고 끝도 없이 명품을 사는 여자. 가방이 막 몇십 개다 있는데 또 사는 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미묘한 차이라고 하면 아마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끝도 없는 무언가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 그 달려감의 끝이 구설량을 살리는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달려가는 끝이 육체에는 한계라는 게 있어서 다치는, 안 좋아지는, 슬퍼지는, 최소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게 마음이 죽든 육신이 죽든 그런 지금 그거라면, 그것이 원인을 모를 때 몰랐지만 오늘 원인을 듣고 보니 당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내 자신 없는 이유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아비님한테 말할 수 없는, 아비님도 얘기하지만 구설량은 지금 마음속에 뭐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용서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 무언가 때문에 구설량이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외면하게 됐다. 그 결과로 끝도 없이 타인에게 만족시키려는 점점 서서히 마음이 죽어가는 그 흐름 속에 구설량이 서 있다고. 이대로 6년, 7년, 30대가 넘어가면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돼서 굉장히 침울하게 돼요.
그러다가 죽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사실 느낌일 뿐인데.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구설량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의 흐름이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진 몰랐다. 내가 왜 이러는 줄. 근데 오늘 들었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받아들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한 어떤 선배? 인생의 선배? 뭐 내가 들이댈 수 있는 자격이 인생의 선배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구설량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거나 싫어하는 경우인 거다. 이제 그랬을 때 아비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건 구설량이 지금 내 자신을 외면한 게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존재다. 그게 뭐 상황이건 사람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없어진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존재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뀌어야지 내가 어떻게 되는 문제지. 내 탓이 아닌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아비님이 저 용서라는 저거에 있는 게 뭐냐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놔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한테 사과하는커녕 잘못됐다는 인식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 증오가,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미움이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뉘우쳐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설량이 갖고 있는 문제가 용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말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고 안 했잖아요. 아직 내용을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은 안 될지 몰라. 지금 들어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실타래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일 수도 있고, 그거를 단방에 풀어내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들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의 말은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고 나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만하는 이유가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걸 안아주기 위해서예요. 구설량,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아이가, 구설량의 딸이, 잘 들어요. 구설량의 딸이, 지금 이 비유를 잘 들어요. 구설량의 딸이, 이제 앞으로 여자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 내 딸이, 구설량의 딸이
지나가던 동네 어떤 남학생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남학생이라 좀 그렇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차에 엉덩이를 콩 찍었어. 비유를 좀 약하게 들게요. 너무 세게. 구설량 딸이 놀란 거야. 엄마 하면서 구설량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이 쿵떡쿵떡거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구설량은 이 딸이 놀래가지고 그 차에 부딪히는 애를 그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애한테 야, 그 차 무슨 색이었어? 검은색이었어. 차 번호 봤어? 그런 건 몰라. 나 무섭다고. 엄마 안아줘. 나 몰라. 무서워. 너를 그러고 있는데 구설량은 기다려. 내 그 차 잡아올게. 내가 그 차 꼭 잡아온다. 이러면서 밖으로 후다다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째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도 그 차를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런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내 딸을 친 그 차를 잡아야 돼. 그 차를 잡아서 무릎 꿇고 사과를 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니까. 보험 청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차를 잡으러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세요. 이런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렇죠. 구설량이 무언가를 한다고 그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개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느라고 아니면 그의 뭔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인지 지금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어떤 무언가 현장들을 마주하면서. 이 아이가 필요한 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고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애를 안아주란 얘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체크하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 이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알아보는 걸, 물론 뺑소니는 용서할 수 없는 거니까 알아보되 이 아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런 일이 이제 차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재활 훈련을 시키고 차를 무섭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다시 원래 상태대로 밟고 그 자기가 원래 놀던 그 거리들을 더 앞으로는 조심하면서 더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기 써있는 딸을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뺑소니 차를 잡는 행위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구설량을 위해서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안아주고 불쌍하지 않게, 안타깝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제 뺑소니차 잡으러 다니는 거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구설량을 위해서, 그리고 그 빈 시간들을 과연 제가 앞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 빈 시간들을 채워주는 방법이 바로 일기예요. 일기가 뭔데요? 그 자동차에 놀란 딸을 누가 함께 해줄 수 있는데 엄마죠. 근데 엄마는 그때 도와줬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6년을 뺑소니를 잡으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는 이미 컸어. 6살이 더 컸다고. 9살이었으면 지금 15살이야. 뺑소니 차에 대한 미움은커녕 돌아오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요. 기다림이 더 크고.
그랬을 때 이 엄마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뒤늦게 깨닫고 지금 아버님 말을 참고하면 구설량이 지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딸한테. 근데 그 엄마 마음인 거야. 6년 동안 만약에 뺑소니를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지.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은 거야. 우리 딸내미 10살 생일도 못 보고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네. 아차 싶은 거지.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니 애가 15살인 거야. 돌아오는 엄마 마음은 두려운 거야. 이 6년의 빈 시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얼마든지. 자기 자녀를 곁에 두고도 한 달에 1시간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태반인 세상에 6년의 굶주림을 가진 엄마가 곁에서 그 시간만큼 핥고 쪽쪽 빨아준다면 차고도 남죠. 채워주고도 남죠. 그러나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은 그 빈 시간을 채워주는 가장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대화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한테 다가가는데 저 자신한테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나는 나인데. 그거를 바로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법을 말해 놓은 게 이제 그 일기 영상이에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빈 시간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0살 넘으면 엄마하고 딸하고도 잘 끌어안고 그러지 않아요. 수다를 떨지. 그리고 그 빈 시간은 엄마와 딸이 나누는 수다, 대화로 충분히 채워져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듣고 제가 적어주는 말은 적어요. 뺑소니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 딸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러나 내 딸을 찾고 또 혹시 또 알아? 블로그에 6년 동안 그 내 딸을 친 뺑소니를 찾아다니다가 다시 딸을 만나 아차 내가 뭐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딸을 만난 이 얘기를 출판하면 좀 인세가 좀 들어올지, 딱 우리 딸내미 보험금만큼, 보상금만큼. 뺑소니 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듣고, 이거는 구설양에게, 감기 환자가 아니라 감기 환자 이전에 구설양에게 들려주는, 잘 생각해보고 아비님이 읽기 영상 보고 과연 그러한가 체크해보고, 그러하다면 이제 딸에게 돌아오세요. 뺑소니 자동차 그만 쫓아다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